단순한 아침 음료처럼 보이지만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고 피부를 지키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등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가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올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레몬수는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레몬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숨겨진 이점과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레몬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활용해온 과일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나 음식에 상큼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예로부터 자연 치유제로도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몸속을 정화하는 데 활용됐고, 중세시대 유럽 선원들은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배에 레몬을 꼭 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레몬이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을 지켜주는 비타민C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 소화를 돕는 구연산까지 유익한 성분이 가득하니까요. 게다가 이 모든 효능을 누리는 데 필요한 건 신선한 레몬 한 개와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참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신맛이 강한 레몬이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공복에 마시는 레몬수가 몸에 주는 놀라운 변화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한번 소화 건강 개선,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온종일 몸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소화기관은 밤새 휴식 상태에 있다가 아침이 되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리 없이 부드럽게 깨워주는 것이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마치 다정한 손길처럼 소화기관을 살며시 흔들어 깨우는 이 음료는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위산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간에서는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그날 하루 먹게 될 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켜줍니다. 단순히 마시는 물 한 컵이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한다는 사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다고 느낀 적 있으신 분들께는 이 습관이 특히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눕고 싶다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따뜻한 레몬물이 배변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장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레몬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건강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2번 에너지와 활력을 깨우는 한 잔 잠에서 막 깨어난 아침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으셨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난 직후에 느끼는 피로감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몸속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단지 따뜻한 레몬물 한 잔입니다.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고 레몬의 비타민C가 뇌와 근육에 활력을 주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레몬의 향기 자체가 우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레몬 향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아침에 레몬물을 마시며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동시에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혹시 피곤할 때 레몬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리프레시 비법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면역력 지금보다 더 강하게.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겨울철이 다가오면 잦은 감기, 기침 피로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 한 잔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 덕분입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속 면역세포, 특히 백혈구, 흰혈구의 생성을 도와주며 이 백혈구들은 마치 몸속을 순찰하는 병사처럼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마시는 레몬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운 비타민C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간편하고 실속 있는 건강 습관인가요? 실제로 애실린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염병에 덜 걸리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고 평범한 레몬 하나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력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 피부 다시 빛나다.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요즘 피부가 예전 같지 않네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칙칙해지기 쉬워지지요. 그런데 그 피부의 자연스러운 생기를 되살려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물의 수분력과 함께 작용하여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돕는 핵심 요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매끄러움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이 급격히 줄어들죠. 매일 아침 레몬물을 꾸준히 마시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점점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기가 감돌게 됩니다. 피부가 더 탄력 있어 보이고 자글자글한 잔주름도 덜해지죠.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세의 정미정 씨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부에 무슨 고급 화장품 쓰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답니다. 화장품은 안 바꿨어요. 그냥 레몬하고 따뜻한 물만 마셨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하나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크림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5번 몸속을 맑게, 간을 깨끗하게 많은 분들이 피로하거나 무거운 몸 상태를 느낄 때 외부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몸 안에 쌓인 독소와 간의 피로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간은 하루 24시간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 몸의 쓰레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로하는 간을 도와주는 작고도 강력한 도구가 바로 레몬물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천연 성분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해독 작용을 부드럽게 지원해줍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로 레몬물을 마시면 소변이 자연스럽게 자주 나오게 되고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속을 맑게 비우는 느낌, 상상만 해도 개운하지 않으세요?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들거나 식사 후 쉽게 지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다면 이 작은 습관이 뜻밖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 청소라 하여 비싼 건강식을 찾지만 실제로는 물과 레몬이라는 단순한 조합만으로도 몸속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습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지금의 내게 필요한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맑고 가벼운 한 잔일지 모릅니다. 6번 체중 부담 없이 관리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나 굶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레몬물 한 잔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레몬의 산 성분은 가볍게 신진대사를 자극해 지방 연소를 도와줍니다. 게다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갑작스러운 간식 욕구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레몬물을 마시면 몸의 대사 리듬이 조절되며 하루 종일 식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식과 불규칙한 식습관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달달한 음료 대신 레몬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과 칼로리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커피 믹스 한 잔, 탄산음료, 한 병 과일 주스, 한 컵이 쌓이면 생각보다 많은 열량이 되지만 그걸 레몬물로 바꾸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체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고 쉬운 변화지만 그 안에 담긴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레몬물 한 잔이 체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부담 없는 다이어트가 또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레몬은 분명히 신과일인데 어떻게 몸의 산성도를 낮추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처음 레몬수를 접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몬은 먹기 전엔 산성이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알칼리성 작용을 하는 신기한 과일입니다. 레몬 속의 주성분인 구연산 시트르산은 섭취되는 순간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치며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작용하여 알칼리성 환경을 유도합니다. 즉 외형은 신맛이지만 몸속에서는 알칼리성으로 전환되어 산성화된 내부 환경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극적인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체내 산성도가 높아지기 쉬운데 이 균형을 맞추는데 레몬수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pH 균형이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피로가 덜하며 면역력 또한 안정화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 알칼리화 작용이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레몬이 몸속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건강교사처럼 역할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따뜻한 레몬물을 마실 때마다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내 몸에 잠시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몸에 좋은 습관이라 해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것이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건 치아 건강입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치아의 에나멜층 범랑질을 마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대를 사용해 치아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거나 마신 후엔 맹물로 입을 행과산성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레몬수를 마신 직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의 건강입니다. 레몬의 산성 성분은 일부 사람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속쓰림이 느껴진다면 먼저 물의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하거나 꿀 한 스푼을 함께 넣어야 위를 부드럽게 보호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는 자신의 위 상태에 맞는 섭취 방법을 찾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레몬수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마시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소규모 연구들에 따르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 중 다수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루 시작부터 에너지가 훨씬 가볍고 활기차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수분 공급과 비타민C의 작용 덕분에 몸이 덜 피곤하고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또한 피부에 윤기가 생기고 건조함이 줄어들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이는 레몬 속 항산화, 성분과 수분의 결합 효과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변비로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배변 리듬이 보다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아침마다 속이 가볍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단 음료를 끊고 레몬물로 대체하면서 체중이 약간 감소하거나 붓기가 빠졌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레몬수 한 잔이 하루의 리듬과 몸의 상태에 작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이 습관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달 직접 시도해보시고 스스로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건강을 시작할 용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순간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따뜻한 레몬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마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몸소 느끼실 수 있도록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고 마시곤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비타민C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레몬 속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물은 미지근한 상태, 즉 생수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 약 40도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그 다음은 레몬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생레몬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레몬즙 제품들은 보존료나 설탕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고 향이 좋은 것이 신선한 레몬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풍부한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작은 변화 하나 더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얇게 썬 생강 조각 하나를 함께 넣으면 소화기 건강과 한겸작용에 도움이 되고 생잎 민트 한두 장을 넣으면 시원하고 산뜻한 향이 더해져
마음까지 맑아집니다. 생강은 체내 순환을 돕고 민트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어 두 가지를 함께 넣으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독이는 아침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습관이 진짜 건강의 열쇠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공복에 이 레몬수를 마시는 습관을 2주 이상 유지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장이 더 가볍고 피부가 한결 촉촉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덜 무거워지는 변화를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는 몸이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위장이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율도 높고 대사도 더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수가 몸속을 부드럽게 깨워주며 하루의 순환을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레몬수 이후 15분 정도 지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소화 흡수까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익히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매일 이 습관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이미 이 방법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본인만의 레시피나 꿀팁이 있다면 나누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건강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레몬수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전하는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침마다 내 몸을 돌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하는 이 몇 분의 습관이 어느새 인생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는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지만 지속 가능한 루틴,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소중한 인사이트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습관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께 영상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아침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 챙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눌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8시 전에 단 한 가지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노화를 최대 10년이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아주 익숙한 음식인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한 가지 음식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리 근력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야간주의 현상을 줄이고 심지어 다리 근육 손실 위험을 7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환 때문에 조용히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존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평생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무심코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한 가지를 빼먹는 바람에 매일 아침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구체적인 음식뿐 아니라 60세 이후의 균형 감각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아침 식사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음식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당연히 걸음이 불안해지고 균형을 잃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과정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약도 필요 없고 값비싼 기구나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바로 하루의 첫 끼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하고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을 먹느냐에 따라 다리를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씩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의 영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아침을 잘못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거나 영양가 없는 흰빵만 먹거나 심지어 나중에 먹지 뭐 하며 물만 마시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육부터 망가질까요? 걷고 서고 균형을 잡고 낙상을 막아주는 그 다리 근육이 제일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TUS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음식을 포함한 건강한 아침 식사만으로도 8주 만에 노인의 다리 근력이 최대 3초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건 이 음식들이 전혀 비싸거나 낯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익숙하지만 조합이 잘못됐거나 시간을 놓쳐서 효과를 못 본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다리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지켜주고 힘을 강화하며 쥐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움직임을 되찾았다고 느낀 아주 특별한 음식 하나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침에 한 조각만 먹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한 번 잃은 근육은 다시 못 되찾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이야기 후에는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몸은 60세를 넘기면 다리 근육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 거리를 걷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횟수가 늘고 결국 지팡이와 보행기 혹은 상시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쥐도 안 납니다. 그냥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리가 조금 무거워진 듯한 느낌. 다음 날은 보도턱을 넘다 한 발 비틀거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하루는 일어서려고 팔에 힘을 줘야만 겨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던 다리 힘을 잃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60세 이상 성인은 10년 사이 다리 근육의 최대 3살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형이나 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줄면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걸음걸이가 짧아지며 속도도 느려지고 발을 끌게 됩니다.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죠. 다리가 약해지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뼈는 약해지며 수면은 흐트러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내 몸이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 현상이 아침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길게는 7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제대로 끊어주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리 근육은 조용히 계속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다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전신의 대사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팔다리가 떨리고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중심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큰 병이 없어도 많은 어르신들이 점차 움직임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상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리 힘을 되찾고 균형을 다시 잡고 쥐나는 것도 줄이며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다리, 근육에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식재료들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들이 당신의 걸음걸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예순 이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올해 70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엔 건설 현장에서 전국을 누비며 산길도 오르고 철골 위를 걷고 온종일 서 있어도 피곤한 줄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릎은 뻣뻣하고 어떤 날은 발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또 어떤 날은 감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첫걸음이 마치 오래된 기계를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낮고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 신문을 가지러 나가다 낮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무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친 게 아니라 뭔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다리 힘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중심도 흔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땐 항상 두 손으로 무릎을 밀어 올려야 했고 예전처럼 아침 산책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듣고 나서야 아내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민수 씨는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관절염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시기를 60 이후의 변화라고 조용히 부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걸음을 안정시키고 방 안에서 일어서는 힘을 담당하던 다리 근육이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날 이후 정민수 씨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고 여러 영상을 찾아보고 글도 읽으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리가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공복에 블랙커피만 마시는 습관도 멈췄습니다. 대신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리 순환을 개선하며 중심을 잡고 넘어질까 두려워 손을 짚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몸이 정말 필요로 하던 영양이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첫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걸음도 더 이상 무겁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쥐나는 일도 사라졌고 다시 집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는 매일 아침 2km 가까이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요즘 그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내 다리를 되찾은 것 같아. 하루 일과에 작은 변화만 줬을 뿐인데 지팡이도 도움도 없이 그는 여전히 강하고 독립적인 다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민수 씨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운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매일 아침 먹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식단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입니다. 간편하면서도 다리 근육 회복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육 생성과 복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달걀에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노른자에 있습니다. 비타민 D와 B12 콜린, 그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다리 근육에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아침마다 달걀 2개씩 8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다리 근력과 일상 독립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달걀은 신경과 근육 연결 체계를 강화해 걷는 균형과 제어력을 높이고 낙상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비타민 B12는 뇌와 다리 사이에 신경 소통을 돕는 수초를 보호하여 보다 안정적인 걸음과 흔들림 없는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달걀은 흡수가 잘 되는 철분도 풍부해 혈액순환과 다리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을 돕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 달걀을 먹을 땐 꼭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야 하며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별다른 기름 없이 영양소를 온전히 담고 있는 삶은 달걀이 가장 좋고 때로는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인 스크램블로 변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하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다리 근육의 조용한 퇴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쥐가 덜 나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는 귀리에 치아씨드를 더한 간편한 한 그릇입니다. 달걀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이라면 귀리는 아침 내내 근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치아씨드를 함께 섞으면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근손실을 막으며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귀리에 풍부한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근육 회복에 더 잘 사용되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밤에 갑작스레 생기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장시간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뻣뻣함이 생기기 쉬운데 치아 속 마그네슘이 이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다리 혈관의 순환을 개선해 잘 쓰이지 않던 작은 근육 세포에까지 산소와 영양을 골고루 전달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귀리 3큰술을 물이나 견과류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끓인 뒤 치아씨드 한 숟가락을 넣어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몇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항산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귀리와 치아씨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오래 서 있어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에 무리가 덜 간다고 보고합니다. 밤에 생기던 쥐도 사라지고 이는 근육이 드디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귀리는 단순한 영양식을 넘어서 60세 이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과 삶을 지켜나가는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자연이 준 전해질 알약이라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60세 이후 다리 쥐 예방 혈액순환 개선 근육 수축 유지 그리고 하체 근력 보존에 특히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우리 몸이 미네랄이 가장 부족한 시점에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만 하루 필요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세포막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고 매끄럽고 안정적인 근육 움직임을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경련을 일으켜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에 불쾌한 떨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미네랄 흡수가 떨어진 어르신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다리에 쥐가 날 확률이 33%나 낮았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또한 신경 전달에 중요한 비타민 B6도 풍부해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걸음의 균형과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바나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 중이거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다로 인해 혈당 상승이나 심장 리듬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크기가 작고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적합합니다. 당분은 낮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바나나는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직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급상승을 막고 영양 흡수를 높이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죽에 바나나를 올리거나 치아시드와 함께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아침마다 작은 바나나 한 개면 충분합니다. 다리 근육을 보호하고 보폭을 안정시키며 자연스러운 근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가격도 부담 없고 소화도 쉬우며 제대로 활용하면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아침 식사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밤새 천천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막고 싶다면 그릭 요거트만큼 좋은 선택도 드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거의 2배로 많고 3중 여과 과정을 거쳐 질감이 진하고 농도가 높아 더욱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소화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어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과 대사 변화로 인해 근육이 재생되는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활동량과 혈액순환이 줄어든 다리부터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핵심이 되는 아미노산과 약 17개 고품질 단백질이 그릭 요거트 120g 한 컵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해 뼈 건강과 신경 근육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 감각과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에 좋기로 알려진 유산균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만성 염증을 줄여 다리 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웃음계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만 병행한 고령자들은 6주 만에 다리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야간 쥐 발생도 줄었으며 균형력 또한 호전되었습니다. 다만 그릭 요거트가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예민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염소 또는 양저주로 만든 요거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 제품 중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들어간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며 60세 이상에게는 혈당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또는 가벼운 움직임 후 30분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베리류나 계피 치아씨드를 더하면 맛과 영양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다리 건강을 위한 오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더 힘차고 안정된 하루를 시작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아침 식사는 연어 구이입니다. 60세 이후 다리 근육 회복을 돕고 싶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근육 내 염증을 줄이며 단백질 흡수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면 어르신의 다리 근력을 회복시키고 자연스러운 근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끼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붉은 고기만 먹거나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27% 더 유지되었고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도 더 뛰어났으며 다리 약화로 인한 낙상 위험이 36% 낮아졌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하체 근육을 약화시키는 숨겨진 만성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어는 100개당 약 20개 소화 잘 되는 단백질과 함께 신경근 전달을 돕는 비타민 B群B, 또 풍부해 뇌와 근육 간의 조화를 높여줍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생연어를 한쪽당 3-4분씩 구워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운 고구마, 찐 야채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미네랄 균형이 잘 잡힌 고단백 고지방 아침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 생선을 조리할 시간이 없다면 무가당 훈제 연어 한 조각이나 고급 어유 보충제를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 전문가는 보충제보다 자연식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단 지방 소화가 어렵거나 지방간 고지 혈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 상태인 아침 일찍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생선보다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소화가 더디거나 더부룩함이 느껴진다면 주 1회로 줄이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소화 효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 윤활유처럼 작용하며 근육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다리가 노화로 인해 조용히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침에 연어를 한 번이라도 챙겨 먹는 습관은 스스로 걷고 균형을 지키며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아침 식사 바로 찐 고구마와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이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값비싼 슈퍼푸드도 화려한 보조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입니다. 부드럽게 쪄낸 고구마 위에 켈트 해염을 살짝 뿌려 먹는 방식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비한 몸은 아침에 복잡 탄수화물이 풍부한 고구마를 통해 근육의 글리코겐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와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다리처럼 아침에 쉽게 쥐가 나거나 뻐근해지고 약해지기 쉬운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고구마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C 등 다리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자극을 조절하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다리 약화를 막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미네랄로 불릴 만큼 중요한데 하루 동안 서 있거나 움직일 때 균형을 도와주고 경련과 경직을 완화해줍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 정제 소금이 아닌 켈트 해염은 자연 그대로의 미가공 해염으로 우리 몸 특히 근육이 원활한 수축과 이완을 위해 매일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제 소금처럼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근육 조직 내 수분 압력을 안정시켜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다리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프랑스 미네랄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와 칼륨 및 마그네슘이 많은 천연 소금을 함께 먹은 실험 참가자들은 90일 후 균형 능력이 41%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거의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찐 고구마 반 개에 켈트 해염을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후 본격적인 아침 식사 10분 전에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주일만 아침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다리의 저림이나 쥐가 줄고 걸을 때 가볍고 흔들림 없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숨은 식사의 힘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 이 단순한 식단은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능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다리 힘과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다리 근육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간단한 아침 루틴 몇 가지만 실천하면 다리 힘 균형감,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 미네랄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마셔보세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이 부족해져 다리가 무겁거나 뻣뻣하고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켈트나 히말라야 소금을 5분의 1 작은 술 넣어 천천히 마시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계가 진정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천천히 마신 후 아침 식사를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에 단 3분만 다리 들어올리기와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세요. 도구 없이 실내에서 가능합니다. 거실이나 방에서 똑바로 서서 한쪽 다리를 5cm 정도 들어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하세요. 좌우 각각 5번씩 시행하면 균형 감각과 몸의 감각이 향상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방에서 나갈 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도 단련되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쉬운 근육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서 너무 급히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지럽거나 휘청이며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후 손목과 발목을 몇 번씩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와 하체로의 혈류가 부드럽게 회복되어 하루를 더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햇살을 즐기세요. 창가나 베란다에서 단 5분만 햇볕을 쬐면 뼈를 강화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 건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몸속의 기초 에너지를 깨워 다리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다섯째, 아침에 너무 오랫동안 공복 상태로 있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배가 고파도 식사를 못하겠다면 찐 고구마 반쪽이나 삶은 달걀 하나, 귀리 한 숟갈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몸은 근육을 분해하는 대신 복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아침 루틴과 이미 알려드린 아침 식단을 실천하면 다리의 불안정함은 사라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다시 다스리고 있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다리가 조금씩 약해질지 아니면 스스로의 균형과 힘 독립성을 지켜낼지를 선택하는 짧은 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5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은 다리 근력을 되찾고 균형을 회복하며 보행을 수월하게 만들고 근육 소실을 막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다시 자신 있게 걷고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몇 분 안에 신경계 골격 근육 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음식도 확인하셨습니다. 찐 고구마에 천연 미네랄 소금을 살짝 뿌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다리 회복의 종합 계획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5가지 아침 루틴도 알게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병원도 헬스장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할지 말지 그 결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다리에 운명을 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단 하나의 음식을 골라 다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드시지만 실은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쥐와 저림을 유발하며 회복까지 방해하는 3가지 대표적인 아침 식사를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아침 식단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진짜 건강관리는 병원이 아닌 아침 7시 부엌에서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시작됩니다. 제대로 선택하세요. 아직 힘차게 걸을 수 있는 당신은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60세 이후에도 다리의 힘과 균형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작지만 확실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리와 노화의 진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걷는 80대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허리가 곧고 발걸음은 당당하며 생기까지 가득한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아직 60대임에도 지팡이에 의지하며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도 계시죠.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노화의 속도는 왜 이리도 다를까요? 단순한 운도 타고난 유전자도 무슨 신비한 비법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일상적 행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노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그 베일을 벗어보려 합니다. 제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황금 습관이라 부르는 6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50세를 넘기셨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막연한 조언이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등에서 오랜 세월 연구하고 강조해온 장수의 비밀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다는 것이 기쁨과 활력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와 자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기여야 합니다. 지금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찾고 있든 혹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든 오늘 이 영상은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복잡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 없습니다. 실제로 실천 가능한 변화들만 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진실 하나, 바로 작은 습관이야말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피곤하거나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미 회복이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습관들이야말로 노화와 병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어떤 80대는 여전히 힘있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몇 분 안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삶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활력을 되찾고 뇌를 지키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습관 하나 걷기,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단순한 시작. 이제 첫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종종 무시되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바로 걷기입니다.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값비싼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나이가 많다고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생각, 그건 걷기 앞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해왔던 그 행동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폐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며 관절은 굳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매일 걷는 그 시간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심장병 위험이 무려 40% 가까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오래 사는 삶, 더 강해지는 몸, 스스로 움직이는 자유, 이 모든 것의 가능성입니다.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쓰지 않으면 잃게 되는 것. 노화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3세 김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엔 집 안계단 한 층을 오르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릿속이 뿌옇고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10분씩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말고 꾸준히. 그 조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3km 가까이 걸으십니다. 지팡이는 더 이상 필요 없고 허리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가 돌아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자유를 찾은 기분이에요 라고 말하신 그 표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다리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며 뇌에 산소를 보내 집중력과 기억력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걷는 시간은 마치 자연이 주는 정신의 정리 시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의 정신적 효과는 신체적 효과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창의적 사고를 최대 6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기분이 답답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땐 구두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발걸음의 리듬과 바람의 감촉, 주변 풍경의 변화, 이 모든 것이 뇌를 맑게 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해줍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85세의 당신이 휠체어가 아니라 예전처럼 익숙한 산책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따스한 햇살, 편안한 걸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발걸음은 안정적이며 마음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걷기가 줄 수 있는 약속입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행 중인 나의 삶.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의 힘.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을 5분 돌고 오기, 저녁 식사 후에 마당을 천천히 걷기, TV 광고 시간에 집 안을 오가며 움직이기. 이 모든 움직임이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여기 있어. 나는 나를 돌보고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걸으며 사색해도 좋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걸어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되고 빠르게 걸어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걷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노화를 거스른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더 나은 몸과 더 나은 삶이 당신 앞에 찾아올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래의 당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시작입니다. 습관 둘, 잘 먹는다는 것, 오래 사는 식사의 의미. 두 번째 습관은 어쩌면 가장 친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먹는다는 것. 하지만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식으로 먹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에 넣는 한 입 한 입은 몸에게 회복하라, 면역을 세워라, 혹은 조용히 무너져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노화로 인한 문제의 상당수는 뼈나 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50세를 넘기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 체계를 날카롭게 유지하려면 더 깊은 영양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간편하고 익숙한 선택을 합니다. 전자레인지용 식사, 인스턴트 국방. 한 조각 햄 몇 장 빠르고 간단하지만 몸에는 서서히 독이 쌓이는 조합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의 박정순 여사는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식습관을 지녔습니다. 아침엔 식빵 한 장, 점심은 편의점 샌드위치, 저녁은 냉동 만두. 항상 피곤하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혈압도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드시는 건 건강이 아니라 병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꽤 충격적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한 가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도 복잡한 조리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자연의 색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엔 시금치, 점심엔 구운 당근, 저녁엔 신선한 채소 샐러드. 6개월 후 체중은 7kg 줄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머릿속 안개처럼 느껴졌던 피로감도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에서 온 음식으로 되돌아간 것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년의 올바른 식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몸을 살리는 음식, 뼛속의 힘을 지켜주는 음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건강을 빼앗는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케일 쌈채소 같은 잎채소에는 뼈를 지켜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고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은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은 둔해지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몸속 온도를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기 위해 물은 필수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가당, 커피 대신 허브차,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신경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 적당한 단백질로 구성된 식사를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들은 인지 저하 위험이 무려 30% 낮아졌습니다. 숟가락 위의 선택이 미래의 기억력을 지키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실감이 나시나요? 물론 모든 걸 완벽히 지킬 순 없습니다. 누구나 초콜릿이 당길 때가 있고 가끔은 짜고 기름진 음식이 위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선택과 습관적인 방임은 다릅니다. 가공육, 과자류, 시리얼처럼 당분과 염분이 높은 가공식품은 관절을 부풀게 하고 사고를 흐리게 하고 몸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많은 의사들이 노년 건강의 첫걸음을 식사에서부터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이기 때문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연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몸에 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위한 영양을 의도적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도 아니고 젊어 보이기 위한 욕심도 아닙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크게 웃고 더 오래 나답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쌓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식사는 제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딱 한 끼만 바꿔보세요. 신선하게, 색감 있게, 의미 있게. 습관셋 뇌는 매일 훈련해야 한다. 기억력은 훈련으로 지킨다. 다리가 움직여야 근육이 유지되듯 뇌도 매일 훈련되어야 제자리를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걱정하는 건 주로 관절이나 근력입니다. 하지만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찾아오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 그리고 생각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죠. 하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생각이라는 것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기억력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방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 조금씩 뇌를 훈련하면 충분히 예리하고 생생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독서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뇌 운동입니다. 소설, 신문, 레시피 책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글을 읽는 순간 뇌는 집중하고 해석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과정을 동시에 작동시킵니다. 일종의 기억 근육에 덤벨을 쥐어주는 행위인 셈입니다. 그 외에도 퍼즐 맞추기 낱말 퀴즈, 수도쿠 논리 게임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자극하며 뇌가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영국 엑시터 대학과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단기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윤정희 여사는 퇴직 이후 자주 깜빡하는 자신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자식 생일을 잊어버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여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독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낱말 맞추기 앱,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초급 일본어 회화 수업에 등록했죠. 뇌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예전보다 집중도 잘 되고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흥미를 느낄 때 뇌는 더 오래 집중하고 새로운 연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마트폰 앱을 익히는 것도 60세 이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놓치는 가장 강력한 뇌 훈련법 하나,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뇌는 실시간으로 듣고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고도의 정신작용입니다. 웃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뇌의 감정 기억을 자극하고 집중력과 언어 능력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년층은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우울감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연결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몇 시간씩 퍼즐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10분의 책 읽기, 작은 문제 하나를 푸는 습관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통화 한 통.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노년기의 자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깨우고 세상에 계속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장면과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누구였고 지금 누구이며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활동이 내 뇌를 깨우고 있는가? 아니면 멍들게 하고 있는가?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억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이고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시간은 당신이 또렷한 정신으로 맞이해야 할 순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주세요. 도전과 자극을 주세요. 대화를 나눠주세요. 그게 바로 기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기억을 놓아주지 않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 습관. 넷 근육은 자립의 기둥. 힘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에서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나이가 있으니 예전처럼 힘이 없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근육을 잃는 속도입니다. 실제로 40대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근육량을 잃기 시작하고 6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 살초페니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며 특별한 병이 없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물건 드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일상 속 작은 동작들이 서서히 피로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도 함께 존재합니다. 근육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가의 보충제도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작지만 꾸준한 저항 운동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작은 미끄러짐으로 가볍게 넘어졌던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 손실로 인해 넘어짐 위험이 커졌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하루 5분 부엌 옆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물병을 이용한 팔 운동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 민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의자에서 손 안 짚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변화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 습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누적되어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이 힘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조건입니다. 단단한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손주를 안아줄 수 있게 해주며 집 안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더더욱 필요해집니다. 몸무게를 활용한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옆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생수병을 들고 팔을 굽혔다. 펴기. 벽에 손을 대고 서서 코어를 사용하는 자세 유지하기처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에 따르면 주 2회 정도의 근력 운동만으로도 균형 능력 향상, 낙상 위험 감소, 골밀도 증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실질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흔한 사고 원인 중 하나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약해진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력은 단지 물리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안정감과도 직결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산책을 미루고 손주와 놀기를 꺼리게 되고 예전엔 당연하던 일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삶의 방향이 줄어들고 활력이 사라지죠. 하지만 근력 훈련은 그 흐름을 반대로 되돌립니다.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반응합니다. 작은 물건을 쉽게 들 수 있게 되는 순간, 무릎이 덜 흔들리고 자세가 바르게 잡히는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세우는 중이다. 이것이 바로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방하고 준비하는 삶.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근력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노화가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게 아닙니다.